여러분, 한의원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면 어디가 불편하세요 하고 묻기도 하지만 맥도 짚어보고 혀도 한번 보자고 하잖아요. 좀 독특하죠. 이 모든 과정이요, 사실은 변증이라는 아주 거대한 퍼즐을 맞추기 위한 거예요. 이 변증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감기입니다 하고 병명을 딱 붙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보내는 여러 신호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진짜 근본 원인이 뭔지 그 패턴을 찾아내는 거죠. 한의학 진단의 핵심 중의 핵심이고 치료의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변증이라는 게 뭔지 핵심 개념부터 딱 잡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 내부를 들여다보는 네 가지 기본 기둥, 그리고 외부의 적, 그러니까 병의 침입을 추적하는 세 가지 특수 지도를 차례대로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7가지 열쇠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서 완벽한 진단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개념이니까 한 번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변증. 서양 의학이랑은 접근법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똑같이 감기에 걸렸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으슬으슬 춥고 콧물이 나고 어떤 사람은 목이 붓고 열이 팔팔 나잖아요. 변증은 이걸 그냥 감기로 퉁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찬 기운이랑 싸우고 있는지, 열이랑 싸우고 있는지, 또 몸의 에너지는 충분한지 부족한지 이걸 다 따져서 풍한 표실증 하는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인 거죠. 사실 한의학에는 변진법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임상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쓰이는 7가지 시스템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열쇠를 가지고 한의학 진단이라는 큰 그림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그럼 첫 번째 파트입니다. 모든 진단의 기초가 되는 가장 뼈대가 되는 4가지 기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건 주로 스트레스나 식습관, 생활습관 같은 내부적인 문제로 서서히 생기는 병들 있죠. 그런 내상잡병을 진단할 때 기본적으로 쓰는 도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주자는요, 모든 변증의 총대장격인 8강 변증입니다. 이건 뭐랄까, 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증상들을 딱 8가지 큰 기준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진단의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합니다. 8강, 말 그대로 8가지 원칙인데요. 크게 4쌍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 병이 어디에 있나 위치를 보는 거죠. 피부처럼 겉에 있으면 표, 장기처럼 몸속 깊이 있으면 리. 둘째, 병의 성질은 어떤가? 열이 나면 열, 으슬으슬 추우면 한. 간단하죠? 그리고 마지막이 중요한데 바로 힘겨루기예요. 우리 몸의 방어력이랑 병의 기운이 싸우는 걸 보는 거죠. 병의 기세가 너무 세다. 그럼 실증. 반대로 내 몸의 기운이 너무 약해져 있다. 그럼 허증인 거예요. 그리고 보통 표, 열, 실처럼 활동적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건 양, 리, 한, 허처럼 정적이고 약해진 건 음으로 크게 분류합니다. 두 번째 기둥은 바로 기혈변증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생명물질, 바로 기와 혈의 상태를 분석하는 방법인데요. 기가 우리 몸의 기능, 에너지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측면이라면 혈은 온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측면을 대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기와 혈의 문제는 꽤 명확하게 구분이 돼요. 예를 들어 기에 문제가 생기면 막 기운이 없거나 기허,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뭔가 꽉 막히거나 기체 하는 식으로 기능적인 이상이 나타나죠. 반면에 혈에 문제가 생기면 얼굴이 창백해지거나 혈어, 어딘가 멍이 잘 드는 혈어, 거처럼 물질적인 변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기둥은 장부변증입니다. 이건 마치 GPS 같아요. 우리 몸의 오장육부, 그러니까 간, 심장, 비장, 폐, 신장 중에서 정확히 어느 장부에서 문제가 시작됐는지를 콕 집어내는 방법입니다. 각 장부가 하는 고유의 역할을 바탕으로 진단하는 거죠. 자, 4번째 기둥은 경락변증입니다. 우리 몸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고속도로, 바로 경락이 흐르는데요. 이 경락의 흐름을 보고 병을 진단하는 겁니다. 만약 특정 경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만 계속 아프거나 이상이 생긴다면 바로 그 경로를 추적해서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거죠.
자, 이렇게 4가지 기본 기둥을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 3가지 시스템은요. 바이러스나 세균처럼 외부의 나쁜 기운이 우리 몸에 쳐들어왔을 때, 즉 외관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추적하는 데 특화된 일종의 전문 지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5번째가 바로 육경변증입니다. 이건 아주 유명한 한의학 고전이죠. 상한론에서 나온 이론인데요. 주로 찬 기운 때문에 생기는 열성 질환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경로로 퍼져나가는지를 6단계로 나눠서 아주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육경변증의 핵심은 이거예요. 병의 단계를 크게 양과 음으로 나눠서 다르게 접근한다는 점. 초기 단계인 삼양병은 우리 몸이 아직 힘이 있어서 병이랑 아주 활발하게 싸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열도 나고 기운도 넘치죠. 열과 실의 상태. 이때는 병의 원인을 밖으로 확 몰아내는 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병이 더 깊어져서 후기 단계인 삼원병으로 가면 이젠 몸이 지치고 차가워진 한과 허의 상태가 돼요. 이때는 무작정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에너지를 보충해주면서 지켜주는 치료가 우선이 되는 거죠. 6번째는 위기영혈변증입니다. 이건 청나라 시대의 명의였던 엽천사가 만든 이론인데요. 뜨거운 성질을 가진 나쁜 기운으로 인한 온열병이 우리 몸속으로 얼마나 깊이 들어왔는지를 4단계의 지도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4단계는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줘요. 1단계 위부는 우리 몸의 최전방 방어선, 피부 바로 아래에서 싸우는 초기 단계예요. 가볍죠? 여기서 못 막으면 2단계 기분으로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내부 장기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더 깊어지면 영분, 그리고 생명까지 위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 혈분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열쇠는 3초 변증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통을 상초, 중초, 하초 이렇게 3구역으로 나눠서 병의 위치와 진행 상태를 파악하는 건데요. 특히 덥고 습한 기운이 원인이 되는 그런 습열병을 진단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상초는 심장과 폐가 있는 가슴 부위, 병이 막 들어오는 초기 단계고요. 중초는 소화기관이 모여있는 상복부, 병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절정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 하초는 간, 신장 등이 있는 하복부인데 병이 아주 깊어진 후기 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보니 7가지 시스템들이 각각 따로 노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서로 연결돼서 하나의 완성된 진단도구 세트를 만드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유기적으로 서로를 보완하면서 작동하거든요. 네,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 7가지 방법이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환자의 상태를 마치 3D 입체 영상처럼 다각도로 보여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8강으로 이 사람 몸에 열이 있구나 하는 큰 방향을 잡고, 장부변증으로 그 열이 간에 있네 하고 위치를 특정하고, 기혈변증으로 그 열이 혈액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하고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진짜 전문가는 바로 이 모든 걸 임상 경험 속에서 자유자재로 엮어낼 줄 아는 사람일 겁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8강변증은 전체 방향을 잡는 나침반, 기혈, 장부, 경락변증은 각각 우리 몸의 연료 게이지, GPS 위치, 도로지도처럼 구체적인 내부 문제를 짚어주고요. 그리고 육경, 위기영혈, 3초 변증은 급성 질환의 경로를 따라가는 특수 추적 시스템인 셈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의 아주 정교한 진단 키트가 완성되는 거죠. 오늘의 핵심,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의학 진단은 증상에 그냥 이름표를 붙이는 게 아니라 그 증상들이 도대체 왜, 그리고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체계적인 접근법이라는 것. 즉, 질병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몸의 불균형,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슨 병에 걸렸는가라는 와세만 집중하는 대신에 그 병에 맞서서 내 몸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라는 고유한 하우의 패턴에 초점을 맞춘다면 건강과 질병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은 과연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